자, 부정사 파트 중에서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일단 설명 시작합니다. 의미상의 주어? 이 의미상인 게 도대체 왜 주어 앞에 붙느냐?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주어 이제 확 꼬이네. 아무 설명 없이 주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문장의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 시작한다 할 때 이거를 우리가 문장 주어라고 하는 건데, 의미상의 주어란 건 딱 뭐냐? 일단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이게 투부정사는 뭐다?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문장이 가문, 이 집안을 춘향이가 탈출한 게 이제 부정사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투라는 향단이와 같이 다니는 춘향이, 얘가 이제 투부정사가 되거든요. 근데 집 밖을 나왔어. 이제 더 이상 성씨 집안의 춘향이로 있지 않고 미시즈 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나왔단 말이야. 리 몽룡, 그죠? 몽롱한 꿈을 안고 튀어나왔어. 이 집 밖으로 나왔는데 옛날 여자들의 삶이 그렇다. 지아비를 만나서 집에 가장으로 세워야 이게 마음의 평안을 누린 거야. 요즘 세상에선 큰일 날 말이지만, 그죠? 옛날엔 그랬다 이거야. 이 문법이란 게 다 언제? 18세기에 영국에서 이게 규범 문법이야 라고 선포한 게 prescriptive grammar예요. 요게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요즘 시험에서 옛날 걸로 치는 이제 문법이 되는 거고, 요즘은 실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우리가 요즘 표준어를 선정하는 기준인 것처럼 descriptive,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이 prescriptive 문법을 규범 문법이라고 한다면 얘네를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기술 문법.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좀 더 현실적이고 현대적인 말, 요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시험 문제에서는 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법, descriptive. 그래서 뭔 말하다가 지금 규범 문법, 기술 문법까지 하니 지금 몇 초 전에 말하고 내가 까먹었어. 뭐였을까? 춘향 그 문법은 좀 옛날 거. 아직도 학교 문법에 80% 가량은 프리스크립티브 문법을 따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영어권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울 때는 원래라고 하는 그 옛날 규범, 이게 정확한 기준이야 하는 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라간단 말이야.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원어민들과 의사소통, 기술소통을 하기 위해서 현대어도 물론 배워야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어휘의 수준이랄까, 말의 어떤 그 느껴지는 뭐 겸손, 뭐 이런 것들, 전부 태도들, 이런 것들은 좀 옛날 문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자, 투부정사 이 춘향이가 이제 이몽룡을 향해서 가. 그래서 미시즈 리가 되기 위한 지금 과정을 밟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뭔가 목적지에 도달해서 이제 그 내가 미시즈 리가 됐다. 그럼 이 성신의 집을 뛰쳐나와서 춘향이가 이몽룡네 집안에 들어간 순간 이 춘향이의 주인은 누구다? 이몽룡 낭군님이다 이겁니다. 이몽룡 낭군님이에요. 그 이몽룡 씨가 이를테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데, 봅시다. 의미상의 주어가 굳이 투부정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가 붙는 건 아니야. 이건 뭐냐면 투부정사의 행위, 투부정사는 어쨌거나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이 동작이잖아. 그럼 이 동작을 하는 주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행위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해. 뭔 소리야? I want. 이게 집안이야. 그럼 주어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 밖을 뛰쳐나가서 고라는 부정사가 to와 결합돼서 투부정사로 쓰이는데, 문장의 주어 I죠. 그렇죠? 문장의 주어 I죠. 그럼 투고 누가 가고 싶다는 거야? 이것도 내가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동일 인물인 거죠. 이럴 때 이 앞에다가 누가 뭐 너희가 이미 알겠지만 의미상의 주어 for me가 됐든 of me가 됐든 이런 거 더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원하는 것도 나고 가는 것도 나야. 그렇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 일치할 때 여기에 어떤 누구 사람을 따로 쓸 필요가 없다. Actors want 이게 주어 동사야. 근데 to play도 누군가의 동작이잖아. 이 동작을 누가 한다고요? 배우들이 한다고요. 배우들이 연기하길 원해. 자기가. 이럴 때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The doctor advised 주어 동사죠. Me to take. 자, 주어 동사 집을 벗어난 동사가 take가 있어. 얘가 부정사야. 그래서 to와 함께 쓰이는 to 부정사야. 그렇죠? to 부정사라는 것도 결국엔 take 동사잖아. Take some vitamin supplements. 비타민 보충제를 먹으라고 의사가 충고했어. 근데 누가 먹으라고? 내가 먹으라고. 이때 me를 to 부정사, 이 take 약을 먹는 게 누구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갈까요? 자, 여기 44페이지 4번 설명에 닥터가 의사가 advise 충고해. 이 advise가 닥터의 동작이잖아요. 그 말을 요게 이제 집안 주어 동사란 말이야. 집 밖에 to take some medicine 약을 먹어. 이 집 밖의 동사가 부정사죠. 근데 약을 먹는 건 누가 먹는다고요? 의사의 말을 충고를 들은 내가 먹는다고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야. 근데 아직까지 이 의미상의 주어 앞에는 다른 어떤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앞으로 이제 for라든지 of를 붙일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경우에 이 의미상의 주어 앞에 아무런 단어도 붙이지 않느냐, 그때서 이제 생각나서 따져보니 어디서 44페이지에서 따져보니 이 동사가 집안의 집구석의 동사가 원하다, 기대하다, 명령하다, ask는 요청하다, allow는 허락하다, tell은 명령하다, advise 충고하다, invite 뭐뭐하라고 이끌다, 초대하다야. 그러니까 뭐야? 말은 누가 하는 거야? 의사가 말하니까 그 말한 내용, 약을 먹는 건 누가 먹어? 내가 먹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는 B라는 사람이 그 말의 내용을 따른다라는 형태일 때 의미상의 주어 앞에는 그 어떤 전치사도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자, 여기서 잠깐 또 페이지 넘기기 전에 잠깐 화면 정지하고 너희가 이 내용을 씹고 가야 돼. A라는 사람이 말했어. 그 말에 부담을 느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 동작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이 동작을 하는 사람 앞에는 어떤 전치사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만 이해해도 좋아, 충분해. 근데 그럴 때 여기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이 뭐가 있다? 이 사람의 생각을 담은 동사야. 근데 이 말을 듣고 내가 듣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서 어떤 동작을 해. 원한다. 난 네가 뭐 하길 원해. 난 네가 뭐 하길 기대해. 난 네가 뭐 하라고 명하는 바이다. 난 너에게 뭐 하라고 부탁해. 네가 뭐 할 것을 허락해. 그러니까 내가 yes 하면 네가 하는 거야. tell 사람 to 부정사, 누구에게 뭐 하라고 명령해. advise 뭐 하는 건 어떠니 충고해. invite 이거 해봐 라고 초대해, 안내해.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면, 그래서 의사가 말하고 내가 그 말을 듣고 해. 이때 me 앞에는 어떤 전사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It takes about 20 minutes to cook rice. 그럼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인 거 알겠어요? 해석해봐. 그것은 잡아먹는다 대략 20분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란 거, 이걸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건 뭐야? 앞부분에 그것이라고 지칭할 만한 다른 명사가 이미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이 문장의 첫 단어인데 그것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이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디에 있을 거다? 그 문장의 뒷부분에 to 부정사로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이 진짜 주어, 앞에 있은 가짜 주어. To cook rice, 쌀을 굽는 것, 쌀을 요리하는 것, 밥을 요리하는 것은
takes 시간을 잡아먹는다. 대략 20분이라는 시간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구문으로 기억하세요. 뭐뭐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 시간뿐만이 아니라 돈이 얼마 든다.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다 똑같습니다. 이때 it 가주어고요. takes 뭐 쉽게 말하면 much money. 그거 하는데 돈 많이 들어. 그렇죠? It takes much time. 너 시간 많이 필요할 거야. It takes your effort. 노력은 추상명사인데 이것도 effort에서 많은 노력이 지대한 노력이 필요할 거야. 뭐 하는데 to do something. 뭐 하는 데는 많은 시간, 많은 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야. 이게 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구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자주 나오고 바꿔쓰기로 어떤 형태로든 문제화 될 겁니다. 총괄평가 기대하세요. 자, 여기도요. to cook rice 이거는 어떤 경우야? 누가 요리하든 밥 짓는 거 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이겁니다. 요즘 전자밥솥, 압력밥솥 좋은 거 많은데 그래도 쌀을 1인분을 넣든 4인분을 넣든 6인분을 넣든 20분은 칙칙폭폭 해야 이게 맛이 딱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굳이 누구라고 콕 찍어 말할 필요가 없을 땐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막연한 일반인이라고 하는 거야. 일반인 주어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아. 자,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를 밝히는 경우 to 부정사의 행위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와 다를 때 이때 이제 for 목적격, of 목적격을 쓴다 이겁니다. 자, 그럴 때 사람의 성격, 태도 등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는 of를 쓴다. 그 외에는 for를 쓴다. 자, 요거 예문을 보면서 기억하면 돼요. 자, 뭐냐? He wrote 문장에 주어 he가 등장했어요. 동사고요. A new song 목적어죠. For Eric to sing. 요 일단 for Eric이 없다고 치고 to sing 그러면 그가 새로운 노래를 작곡한 이유는 뭐야? 노래 부르려고요. 이렇게 되면 he wrote a new song for Eric 없이 to sing 그러면 자기가 부를 노래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to sing이 일단 에릭을 넣기 전에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부사적 용법이에요. 부르기 위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다. 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서 굉장히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럼 이거 Y잖아. 와, 그럼 부사적 용법이구나. 땡. 뭐야? 수식을 어떤 형태의 단어를 수식했나 보니까 new song이라는 명사 목적어. 그는 부를 노래를 만들었다 해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봐야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의미 파악은 해석을 해봐. 너희 입에 자연스러운 표현을 뱉어내는 게 굉장히 좋아. 그 다음에 뭐야? 눈에 보이는 구조적 특징을 파악해야 돼. 바로 앞에 to 부정사 바로 앞에 명사가 있네. 그럼 이 to 부정사는 명사를 꾸며줬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봐야 된다고요. 자, 알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거는 뭐야? 에릭이 없었을 때는 노래를 쓴 것도 그 사람이고 부르는 것도 그 사람이야. 문장의 주어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할 땐 to 앞에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었어. 근데 그가 썼어. 이 사람은 작곡가. 근데 노래를 쓴 이유가 노래하기 위해서. 근데 노래는 누가 해? 에릭. 이 to 부정사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명사. 이거를 주술 관계. 문장의 주어 동사는 여기 있는데 그 뒤에 에릭과 sing 사이에 에릭이 부른다는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야. 이걸 주술 관계 넥서스 구조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이때 이 에릭을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야. 왜 굳이 의미상의 주어라 그래? 문장의 주어는 he가 있으니까. 얘가 의미상의 주어인데 보통은 의미상의 주어 앞에 for를 쓴다. 근데 우리가 보통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벌써 우리는 예외가 되는 조건을 하나 봤죠. 주어가 말해서 이 말을 듣는 목적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어떨 때 이 목적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앞에 for나 of 따위를 안 쓴다. 뭐죠? 뭐 충고하다라든지 충고하다, 뭐 명령하다, 뭐뭐 하라고 말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네가 뭐 했으면 좋겠어라든지 기대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주어가 말하고 부담을 느낀 목적어가 한다. 이때 목적어 앞에 for를 안 쓴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he wrote a new song. 그가 새 노래를 썼대. 어쩌라고? 내가 가수야. 곽 선생님이 가수야. 근데 내가 잘 아는 작곡가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썼다라고 발표가 됐어. 뉴스에 기자회견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뭐 나한테 줄 건지 다른 사람한테 줄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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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의미상의 주어 앞에 전치사를 써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for를 써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he wrote a new song for Eric to sing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 여기는 지금 for Eric을 썼는데 5번 예문에 보니까 it was kind of him이 나왔단 말이에요. of him to take time out of his busy schedule. 그럼 여기서는 또 심지어 가주어가 나왔어. 친절한 행위였다. 뭐 하는 것이 진짜죠? To take time out of his busy schedule. 그의 그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스케줄 가운데에서 시간을 따로 떼는 것은 그것은 가주어 진짜죠. 친절한 일이었다. 근데 누가 친절하다고 지금 이 사람이 칭찬하는 거냐면 그 사람으로서는 친절한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뭐라고 하느냐? 자, 투부정사 일반적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 주로 거의 전부 다 가주어 it is 가주어 플러스 비동사 it is로 시작된 문장에서 이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 그 뒤에 의미상의 주어로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그리고 to 부정사를 연결한다. 야, 뭔가 말로 뱉으니까 되게 조건이 까다롭고 길죠. 다시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아까 주어가 말해서 그 말에 부담을 느낀 목적어가 뭘 한다 할 때는 목적어 앞에 의미상의 주어의 전치사 아무것도 안 쓴다 그랬어. 여기. 그런데 뭐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가 새로운 노래를 썼어. 부를 노래. 근데 이 부르는 사람이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 he가 아니야. 이럴 때 for 사람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의미상의 주어 앞에 전치사가 필요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앞에 전치사가 for를 쓰는 경우야. 세 번째 of를 써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해. 뭐냐? 일단 문장이 가주어 it is로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 형태가 지금 여기 예문에 있는 것처럼 it is kind 같은 형용사 그리고 of him to 부정사를 쓰는 건데 여기에 언제 왜 of를 쓰냐? 이 형용사가 그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낼 때 of를 쓴다는 거예요. 아이씨 뭐래. 자, 요거 평가는 판단하는 근거 방법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it was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런 문장을 6번 문장을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서 써볼게요. It was necessary for him to take a rest after 뭐라고 할까? His long journey. 여행. journey.
It was necessary for him to take a rest. 자, 그럼 이것도 뭐냐? 이시 가주어요. 진짜 주어가 to take a rest after his long journey야. 오랜 여행 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was necessary. 필요했다. 그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문장의 주어는 가주어 it이었고요.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어. 마치 친절하다.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친절하다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of를 썼고요. 여기는 for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온 거 동일하죠. 자, 그것이 필요했어. 그에게는 뭐 하는 것이? 긴 여행 끝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자, 그러면 이때는 지금 의미상의 주어 앞에 내가 for를 썼고 이때는 of를 썼어. 이게 뭐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아, 이걸 조금 밑으로 쓸걸. 다시요. 여러분 반드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들에서 it was kind of him은 여기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잖아. 네. 의미상의 주어. 이게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있죠. 이거를 의미상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만들고 kind 앞에 있는 형용사 he was kind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문장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 힘을 주어로 he was necessary로 만들어 볼게요. 왜? 형용사는 명사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니까 다시 한번 형용사 언제? She's pretty. 여기서 pretty라는 형용사는 앞에 나온 명사의 성질 상태, 그녀가 예쁘다거든요. 그러면 5번은 It was kind of him to take time 했을 때 와,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주다니 그는 참 친절하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럼 여기 바꿔쓰기 he was kind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근데 6번 같은 경우에 그가 그렇게 오랜 여행을 갔다 왔다면 그렇지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하지. 이건 무슨 말이야? 그에게 휴식이 필요해. He needs rest라고요. He needs to rest도 되죠. 왜? rest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니까. 그런데 he was necessary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는 우리에게 남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에겐 휴식이 필요해와 그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랑 같은 뜻인가요? 아니죠. 이건 뭘 증명하는 거다? 아까 5번 문장에서 kind는 의미상의 주어 힘의 성질, 성격을 나타낸다. 그래서 he was kind로 이게 일치하는 문장이 된다. 근데 이 6번 문장의 형용사 necessary는 힘의 성질, 성격이 아니야. 그죠?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이럴 때는 앞에 necessary가 의미상 주어의 성질, 성격이 아닐 땐 for를 쓴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했을 것 같은데 문장을 조금 더 써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t is foolish of you to believe others all the time, always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it is 뭐를 쓸까요? It is good for you to help people in need. 이런 문장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자, 1번 문장, 2번 문장. 지금 형태는 어때요? 딱 보기에도 가주어 이수를 시작해서 it is 형용사, it is 형용사.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for를 쓸 거냐, of를 쓸 거냐 해놓고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전부 다 진짜 주어일 거예요. 진짜 주어. 이 it은 가주어가 되죠. 이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앞에 for를 쓸 거냐, of를 쓸 거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 의미상의 주어, 그다음에 형용사는 명사의 성질 상태죠. 그래서 you, 너는 어리석어 라는 문장을 써볼 것이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너는 좋은 놈이야, 착한 놈이야 를 써볼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It is foolish, 어리석다, of you, 너는 어리석어. 왜? 네가 뭐 했는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니까 to, 네가 믿다잖아요. Believe others always. 언제나 남들 말을 그렇게 늘 믿기만 하는 너 참 바보 같아. 애가 왜 이렇게 순진해. You are foolish. 원래 문장과 같은 뜻이죠. 네가 바보 같다는 말. 그죠? 2번 문장 보면 It is good. 야, 좋아. For you, 너 좋아. To help people in need. in need는 그 궁핍한 상황에 처한, 언제나 뭔가 필요하고 언제나 뭔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 좋은 일이야. 죠. 좋은 일이야. 그죠? 가만히 있어봐. 야, 그럼 이것도 어부인데? 이것도 어부입니다. 왜? 너 참 좋은 놈이야 하니까. 그죠? 이것도 어부가 됩니다. 자, 평가하는 방법 알겠어요? 뭐가 있을까? 이거. 지금 당황했어. 예문을 하나 짜냈는데 그게 내가 의도했던 것도 달랐습니다. It is good for you to 뭐가 있을까? exercise every day. every day는 형용사로 쓸 때만 붙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문장을 어떻게 확인한다? 요 형용사가 이 사람의 성질, 성격을 나타내느냐? You are good 이라고 써보자 이거죠. 자, you are good, 사람을 주어로 are good 하면 뭐야? 너 착한 놈이다. 너 착하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엔 to help people in need. 어려운 사람을 돕다니 너 착하구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착한 일이다. 그래서 이게 착하다가 you의 성질 상태를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 of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3번 같은 경우엔 그거 좋다. 일단 착하다, 좋다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둡시다. 좋다, 착하다. For you, 네가 뭐 했어? To exercise every day. 매일같이 운동하는 것은 너한테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you를 주어로 you, 네 성질, 성격 are good. 이건 뭐다? 너 착한 놈이라고요. 매일 운동하는 게 착하다. 말이 안 되죠? 이 굿은 이때 이 문장에서 you의 성격을, 성질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이때는 of, for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예문, 자, 요 페이지에 지금 요 예문들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형용사, 늘 가주어로 it is로 시작해서 형용사가 등장합니다. 형용사. 그 다음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of 사람이냐, for 사람이냐를 결정하고 그 뒤에는 to 부정사가 등장해요. 이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입니다. 그래서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to believe others always. 남들을 항상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2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good, 좋은 일이다. 3번은 to exercise every day. 매일같이 운동하는 것은 good, 좋은 일이다. 그럼 1번은 너는 바보 같다. 뭐야? 남을 왜 이렇게 잘 믿니? 너 참 바보 같아. 원래 문장과 같은 뜻이야. 그럼 이 foolish는 사람의 성질,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of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또 같은 색이야? 근데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다? 다른 사람들을 돕다니 너 참 착하구나. 이것도 너는 착하다. you를 주어로 굿을 보어로 you하고 하니까 맞아. 이것도 성질, 성격, of를 쓰는 게 맞습니다.
3번은 어땠다고요? 매일같이 운동하는 건 좋아. 건강에 몸에 좋다는 거죠. 근데 you를 주어로 you are good 하면 넌 착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같은 뜻이 아니야. 이 굿은 you의 성질, 성격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이럴 때는 for를 써야 된다. 이해하겠죠? 천천히 곱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문을 내가 풀어서 예문을 쓸 수 있는 예문이 있어야 돼. 떠올릴 수 있는 예문.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쌓이고 보면 나중에 해석을 안 해도 it is 다음에 뭐 foolish 어리석은 그러면 또 stupid 있단 말이야. foolish, stupid 좋은 착한 있으면 착한 성격이 뭐가 있을까? 친절한 있고 뭐 관용적인 관용을 베푸는 generous 있을 것이고 nice도 사람의 성격에 쓰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형용사들 성격이 나쁜 뭐 bad 뭐 잔인한 cruel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it is 다음에 이런 형용사를 다음에 for 보는 순간 에이 틀렸어 라고 너희는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어구 덩어리를 너희가 많이 가져야 된다.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까지 좀 같이 가볼게요. 시제까지 묶어서 투부정사의 시제는 여기 단순형, 완료형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라는 말을 합니다.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라는 말을 한다. 자, 이거는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문 어때 보인다. seems. 그다음에 seems는 appears와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 보인다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he seems to have no appetite 나와 있는데 따로 예문을 좀 들겠습니다. 자, 단순 부정사 바꿔쓰기에 아주 그 뭐라 그러죠?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패턴인데 he seems to be 뭐 honest 그러면 이거는 it 바꿔쓰기야 여러분. seems that he is honest 이거 하고요. he seemed to be honest 이것과 it seemed that he was honest 이 세트가 단순 부정사 세트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I think that he is honest. 2번 문장은 I thought that he was honest 라는 뜻입니다. 자, 그가 어때 보여라는 거 그가 어때 보여라는 거는 내가 보기에 그는 정직한 것 같다라는 내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때 단순 부정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를 보고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 그 시제와 그가 정직한 시제가 동일한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1년 전에 아니면 뭐 초등학교 동창을 한 13년 만에 만났어. 초등학교 때 쟤를 보면서 와 쟤는 항상 정직하구나. 초등학교 때 생각했다고요. 자, 뭐라고요? 초등학교 때 그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늘 야 이때는 이제 직접 화법으로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I think that he is honest. 야, 내가 보니까 쟨 지금 정직해. 근데 이거를 13년이 지난 다음이 되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지금 딱 초등학교 동창회 와서 야 그때는 내가 생각했었지. 내 생각하는 시점과 그가 정직한 시점이 같은 거야.
이거를 내가 지금 보니 지금 내가 보는 시점에서 그가 정직해. I think he is honest는 seems 다음에 to 동사 원형 to be를 쓰는 겁니다. 이건 가짜 주어 is를 내놓고 가주어 that을 썼을 때도 that절 그가 정직하다는 것이 지금 내 생각이다. 그가 정직하다는 내용과 내가 판단하는 시점이 현재로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I think he is honest. He seems to be honest. It seems that he is honest. 요 시점이 다 동일해. 요거 단순 부정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제가 과거가 되더라도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생각했지 초등학교 6학년이던 그는 정직했어. 생각하는 시점, 내가 그를 바라보는 시점과 그가 정직한 시점이 같아. He seemed, 그를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봤더니 그 당시에 정직한 것 같아서 to be honest입니다. It 가주어 보였어. 과거에 그렇게 보였어. 그렇게 보인 진짜 내용 진짜 주어는 뭐다? that절. 그가 정직했어.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보던 당시 보는 당시 정직했다. 정직하다. 보는 시점과 정직한 시점이 같은 거. 요걸 단순 부정사 to be로 쓰는 겁니다. to be. 자, 그에 반해서 이번엔 뭐 할 차례야? 완료 부정사. 완료 부정사는요. I think he was honest. 그러니까 여기서 딱 우리가 좀 더 소설을 쓰자면 이거를 조금 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I think 말고 I remember he was honest. 그럼 벌써 내 생각의 시점과 그가 정직한 시점에 차이가 생겼죠. 이거는 뭐야? He seemed 아니다. 이거 think로 해야겠구나. 생각으로 갑시다. 괜히 헷갈리겠어. think he was honest. 지금 생각해봐도 걔참 옛날엔 정직했는데 그러면 seems가 뭐야? 내 생각에는 이 시제를 표현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그런데 사람이 주어가 되면 seem 나오면 to have been honest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나와 그는 서로 초면입니다. 지금. 야, 저 사람 표정을 보니까 어렸을 땐 참 인상이 좋고 정직했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seems to 여기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됐어? to have been이 됐습니다. 아까는 seems to be, seemed to be였는데 이번엔 seems to have been이야. to have been, to have been. 요거는 it seems. 내가 지금 보니까 저 사람 어릴 때 지금 좀 세월의 풍파를 맞은 것 같은데 어릴 때는 뭐 순해 보였겠다. He was honest.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제 차이를 얘기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 때 현재보다 앞선 시제는 과거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다? 현재 완료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it seems that he has been honest까지 너희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일종의 부정사의 시제 중에선 최고 난이도인데 지금 보는 시점보다 걔가 풍파를 지금까지 겪어왔구나도 가능하다고요. 예전에 그때 6.25를 겪었다더니 그때 풍파를 겪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풍파를 겪었구나. 애기 때 사진이라고 보니까 되게 순진하고 착해 보이는데 지금 왜 저렇게 사람이 팍팍해 보이지?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to have pp 사람을 주어로 했을 때 쓸 때는 가주어 it, 대절 진짜 주어를 썼을 때
보는 시점은 현재인데 느껴지는 건 과거에 그랬겠구나. 이걸 to have been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I의 앞에 동사가 I thought가 됐을 때 또 I thought 그러면 그가 정직했다도 thought 생각하다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서야겠죠. 그럼 과거보다 앞선 시제는 그렇죠. 과거 완료. had been honest. 그러면 이 말은 he 내가 생각했다니까 그는 보였다. seemed 사람이 주할 땐 to가 나오는데 내가 본 시점보다 그가 정직했다고 여겨지는 사진 속의 시점이 더 앞선 과거야. 그러면 이때 완료 부정사 have pp have been honest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것도 가주어 있을 쓸 때는 seemed 가주어 다음에 무조건 that 먼저 써놓고 내가 보는 시점보다 그가 그랬거니 하는 시점이 한 시제 앞서야 되니까 과거 완료 had been honest가 되더라. 다시요. 내가 생각한 시점보다 그가 정직한 그러니까 내가 이거야. 뭐 초등학교 동창생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고향으로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처음 보는 아저씨를 만났는데 내 친구가 옛날에 이랬지 그러고 자기 아버지랑 찍은 추억의 사진첩을 쫙 나한테 보여주는데 그 사진 속에 되게 순진해 보이는 어린애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처음 딱 소개받고 만나서 저 뭐 저렇게 우그락불그락한 사람이 상갓집에 와 있어 이랬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착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와 저렇게 우락부락한 사람이 옛날에는 저렇게 순진했구나 순진해 보였구나 인상이 착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는 내가 딱 처음에 봤을 때 보니까 어렸을 땐 참 순진했겠다 솔직했겠다 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가주어 it 대절 이하 진짜 주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어릴 때 착했겠다 순진했겠다 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요게 완료 부정사예요. 자,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는 어때 보인다 어때 보였다 요 차이를 가지고 너희가 시제 차이를 이렇게 바꿔 쓰기가 가능하면 되겠습니다. 요 문장들을 어디다 좀 따로 정리를 해놓고 너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지금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문장으로 또 다시 한번 보면 He seems 이럴 때 그는 보인다라고 하지 말고 그를 지금 내가 보니 현재니까 to have라는 게 지금 완료 부정사거든요. 아니죠. 완료 부정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have는 지금 식욕을 가지다 해서 현재형 동사네. 그죠? seems to 그럼 to 동사 원형이야. 요게 단순 부정사거든요. 단순 부정사 뭐야? 지금 보니 have no appetite라는 건 뭐야? 지금 식욕이 없다. 이게 단순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it seems 가주어 있다음에 seems 현재 대절 다음에 그가 식욕이 있다 없다를 현재형으로 그래서 지금 보니 지금 식욕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 부정사입니다. 그럼 seems 말고 다른 동사도 그런가? she 그녀는 기대한다. 내가 뭐뭐 하기를 내 그 태도를 바꾸기를 그럼 그녀가 기대하는 시점과 내가 태도를 바꾸는 시점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 부정사로 보기 힘든데 이거는 기대한다는 거는 내가 뭐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그 하는 동작은 기대하는 시점보다 당연히 미래일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여기 묶이면 안 되는 예문이에요. 이거는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거를 단순 부정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단순 부정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문을 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지? 단순 부정사는 내가 보는 시점과 그가 하는 시점이 같다. 요게 단순 부정사예요. 그럼 완료 부정사는 뭐냐? 뒤에 보니까 진짜 단순 부정사는 헨리를 seems 보는 순간 뭐라고? 내가 지금 보니 to have lived 여기 지금 have pp가 나온 거야. 그렇죠?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보였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과거에 살았던 것 같다. In Canada when he was young. 젊었을 때 살았던 것처럼 보인다. 자, 지금 보니 대절의 시제는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녀가 어렸을 때. 이게 완료 부정사. 형태가 어떻다? To have pp가 되는 겁니다. To have pp. 자, 그 다음에 4번도 우리가 완료 부정사라고 보지 말고요. Chloe pretended. pretend to 부정사가 뭐뭐 아닌데 인척하다. 인척하다. 근데 지금 인척하는 게 과거 pretended를 썼죠. 이거 완료 부정사로 봐도 되겠네. 척한 건 어젯밤인데 뭐인 척했다? Have attended the graduation party. 졸업 파티에 그 전에 왔던 것처럼 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척하는 것보다 졸업 파티에 참석한 게 더 먼저다. 요걸 대과거로 써야 되는데 to 부정사다면 동사 원형으로 써야 돼. 근데 to attend 해버리면 인척하는 것과 참석하지 않는 시점이 같아 버리기 때문에 시간차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have pp를 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hloe pretended 척하는 건 어젯밤에 척하는 거. 나 갔었다니까. 나 누구도 봤어라고 막 이 얘기를 해. 근데 참석했다 안 했다 실제 사건은 그 전에 일어났어. Had attended the graduation party. 자, 이렇게 부정사의 시제까지 보고요. 그럼 뒤에 49페이지에 C번 문제 한번 보니까 C번에 3번 It appeared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어제 내가 봤더니 That my laptop battery had died는 뭐야 이건 또 본 시점보다 배터리가 죽은 시점이 먼저야. 그럼 이거는 딱 본 시점과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같으면 단순 부정사를 쓰는데 본 시점보다 뭔가 사건이 발생한 게 먼저면 완료 부정사를 써야 된다. 완료 부정사는 뭐다? To have pp를 써야 된다. My laptop battery appear 본 건 어제니까 appeared를 써야 돼. 근데 본 것보다 배터리 나간 게 먼저니까 to have died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시제,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까지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게시판에 내가 이 동영상의 제목을 to 부정사의 시제,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 다음에 이루지 못한 과거의 소망이란 걸 하나 더 달아놨어요. 자, 요건 뭐냐? 형태가 이런 겁니다. I hoped to have 뭐라고 할까? I hope to 뭘 말할까? have won the first 아니야 gold medal 그렇게 won the gold medal. 요거는 I had hoped to win the gold medal과 같은 뜻이면 이 문장은 뭐냐? I hoped to win the gold medal, but I couldn't. 이겁니다. 자, 맨 아래 문장부터 볼게요. I hoped to win the gold medal. 이건 뭐야? 내가 과거에 그 경기에서 금메달 따고 싶었어. 그러나 따지 못했어.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입니다. 요걸 표현할 때 과거에 원했었는데 to 다음에 완료 부정사 have won을 써요. 소망 동사 과거형 플러스 to have pp는
과거에 바랬지만 따지 못했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르게 소망하다 동사에 과거 완료 had pp를 씁니다. 그래놓고 to 부정사 단순 부정사를 써요. 이러면 과거에 바랬는데 이루지 못했다를 표현합니다. 요게 to 부정사가 표현할 수 있는 시제 표현 중에 최고 난이도입니다. 최고 난이도. 어떤 친구들은 아까 he seems to 이 보이다를 가지고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구별하는 게 뭔가 문장 수가 많아지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은근히 헷갈리는 요소가 많습니다.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 소망 동사 과거형 플러스 to 부정사. 그러니까 따고 싶었어 그러나 따지 못했어를 문장 수를 그 단어 수를 줄여서 소망하다 동사의 대과거 플러스 to 부정사 단순 부정사 소망했지만 이루지 못했어. 소망 동사 자체는 과거형으로 썼는데 to 부정사를 have pp로 썼어. 이거 완료 부정사 이루지 못한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 형태가 같은 뜻이라는 것까지 공부하면 부정사의 시제는 완벽하게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겁니다.